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새해 첫 방송을 녹음하러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서 입에서는 자동으로 날이 정말 춥다, 추워 라는 말을 연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의 따스함도 이 추위의 찬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저 그 추위 속에서는 실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추위 속의 나처럼 얼마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을까, 그 간절함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마.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나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 인사하게 된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학생이 우리 스튜디오에 오게 되었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학생은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이거든요. 그 새해 첫 방송을 하는 날인데 처음이라 그러면은 뭔가가 그 새롭게 뭐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은혜 학생은 2026년 되면서 혹시 뭐 계획하거나 아니면은 새해를 맞이하여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두바이 전도 쿠키 많이 먹기랑 네. 두바이 초콜릿 먹기입니다.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나 본데요. 예, 두바이 그 쫀득 쿠키는 어떤 맛일까요? 안에 카다이프라는 네. 얇은 면이랑 예.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섞여 있고 겉에는 마시멜로로 돼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상상만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 데는 맛있는데 음. 맛없는 데는 맛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은혜 학생은 방학이죠. 네. 네, 한참 겨울방일 텐데 방학 동안에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나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아, 네. 친구들하고 놀았다면 주로 어떤 걸 하고 놀까요? 일단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자주 놀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방학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 중엔? 인형 뽑기 방이 새로 생겨서 인형 뽑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얼마 정도까지 썼어요? 안 알려줄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5천 원 이상이다 아니면 5천 원 이하다. 이상. 이상. 10,000원 이상이다 10,000원 이하다. 그건 안 돼. 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동네에 뽑기방이 생겼어요. 아, 네, 뽑기방이 지나가다 본 것 생겼는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솔직히 사행성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적은 돈으로 좀 그 돈보다는 비싼 거를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앉아서 이렇게 뽑는데요. 우리가 그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복권 사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내가 들인 돈보다 네. 더 많은 좋은 값어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서 1,000원 내고 한 5,000원짜리를 얻는다거나 1,000원 내고 한 6,000원, 5,000-6,000원, 10,000원 정도짜리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뭘 갖는다라기보다는 운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운에 맞춰서 이게 나와야 되고 그거를 기대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이런 게 우리 동네에 이제 생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돈은 이제 1,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용돈이 뭐 5,000원 넘지 않을 거 아니야. 3,000원 뭐 이렇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10,000원 쓰는 거를 그냥 계속 1,000원 넣다 보니까 10,000원까지 막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은 가지고 있는 데는 다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뭐 경마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데 자주 가잖아요. 네. 그런 거 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은혜 좀 학생은 그러면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은혜 학생의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10,000원 이상의 돈을 썼는데 원하는 뽑기의 인형을 뽑으셨나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되게 조그만 인형을 가지셨나요? 인형을
네. 원하는 것보다는 예. 뽑는 게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에 정말 가서 놀 데도 없고 가서 뭐 공연을 본다던가 놀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게 생기다 보니까 다 호기심에 가서 그 돈을 많이 넣고 그걸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인형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뽑는 거에 재미가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한 번의 경험으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혜 학생은 앞으로 또 갈 마음이 있나요? 한 번 경험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한 번의 경험으로만 이제 딱 재밌었다라고 끝내고 다음에는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학 동안에 친구들하고 또 어떤 걸 하셨었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그 아이들이 뽑기를 하면은 그 뭐라 그러지?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다음에 거기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예쁜 거 많고 장난감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싶은 다 쟤 좀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뭐 성공, 성취 막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실패감을 느껴요. 그게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게임이나 놀이방 같은 데도 차라리 그 펌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오락실이면은 좋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뽑기만 하는 거라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막 즐겁고 막 그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 뭐 이런 것처럼 막 이게 뭐 즐거움이 이렇게 생각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게 되는 거,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이거를 어떻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걸 계속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찾아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더 놀만한데 더 흥미로워서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데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자라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 라는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는 그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안에 보면 뭐 새싹 작은 도서관도 있고 뭐 홍제 1동, 홍제 2동에 보면은 그 주민센터 안에 그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은혜 학생은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그 겨울 방학 때 그 책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쵸. 근데 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도로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반짝반짝 띄는 데 많이 그렇죠. 있고 접근하기가 너무 쉽죠. 그냥 잠깐 가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도서관은 항상 이렇게 구석지라거나 이렇게 그 안쪽에 있다거나 이렇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가지 않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 쓱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공간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카페라던가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좀 접근하기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뭔가 이렇게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추울 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처럼 아이들이 지나면서 잠깐 너무 놀고 싶은데 놀 게 없다. 근데 잠깐 들어가서 뭐 책이라도 본다든지 뭐 잠깐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유혹에 많이 빠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신청한 투바투의 Thursday Child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o be Thursday child 가야 할 길이 많은 I 나를 기다릴 날들과 발에 맞추러 go To be Thursday child 눈물 위에서 피는 smile 다시 펼쳐질 순간과 눈을 맞추러 go
멍이 날 다시 걷게 하는 feeling so good Born to be thirsty child 가야 할 길이 많은 I 나를 기다릴 날들과 발을 맞추고 Born to be thirsty child 눈물 위에서 피는 smile 다시 펼쳐질 순간과 눈을 맞추고 다시 놀지 않을래 다시 놀지 않을래 다시 놀지 않을래 여기저기 눈에 띄어 요즘 뜨는 트렌드가 오늘의 해시태그 wake up 그 뒤에 붙여 glow up 길었던 눈물은 뒤로 해 걸어가 운명을 마주해 목요일의 아이란 낭만이 날 다시 웃게 하는 feeling so good Born to be thirsty child 가야 할 길이 많은 I 나를 기다릴 날들과 발을 맞추고 Born to be thirsty child 눈물 위에서 피는 smile 다시 펼쳐질 순간과 눈을 맞추고 다시 놀지 않을래 괜찮은 것 같아 무너졌던 맘이 후련한 것 같아 다시 만난 목요일이 so okay 온 길보다 험하겠지만 You took through our life 온 길보다 더 멀겠지만 멋진 날들이 기다려 Born to be thirsty child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나를 기다릴 날들과 발을 맞추고 Born to be thirsty child 멀고 아득한 어딘가 다시 펼쳐질 순간과 눈을 맞추고 다시 늦지 않을래 다시 늦지 않을래 다시 늦지 않을래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날씨가 꽤 추워요. 지금 계속 많이 추운 춥습니다. 날씨입니다. 근데 지금이 1년 중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2월이 되면 우리가 입춘이다 해가지고 봄이 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딱 1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1월이니까 지금이 가장 추운 한 달이에요. 근데 절기로는 어떤 절기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번 절기는 어떤 게 들어있죠, 선생님? 예, 저희는 이제 절기 얘기를 꼭 해드리는데요. 예, 1월 5일이 소환입니다. 네, 소환이 들었죠. 우리 은혜 학생이 소환에 대해서 좀 공부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는 24절기 가운데 23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소하는 양력 1월 5일 무렵이며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됩니다. 태양이 환경 285도에 위치하였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안이 소환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대안보다 소환이 춥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기는 소환이 작은 추위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소환이 대안보다 더 추울까? 혹시 아시나요? 소환은 정초 한파라고 해서요. 강추위가 몰려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농가에서도 소환부터 날이 풀리는 입춘까지를 각 한 달 동안 혹한기, 가장 추운 때라고 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환이 엄청 추운 날씨가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날씨가 영하 오늘 12도부터 시작해서 7도, 8도 막 그 영하 5도 막 이렇게 날씨가 주중에 너무 춥다고 나옵니다. 일단 1월 한 달은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소환에는 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겨울에 그 느끼는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놀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때가 딱 이 절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4절기 중에서 이제 23번째인데 이게 마지막 절기는 이제 대안이 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추위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뭐 입춘이 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 소환 때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행사도 있고 할 텐데 혹시 어떤 거 하는지 아시나요? 네, 소환을 즐기는 대표 놀이는요. 썰매 타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가족 간에 집안에서 많이 모여서 노는 윷놀이, 그리고 농가에서는 보리 밟기라고 밭이 얼지 않도록 보리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울 때는 또 이렇게 썰매라든가 아니면 그 스키를 많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음을 깨고 얼음 낚시하는 것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학생은 혹시 지금 말씀 들었던 것 중에서 해봤던 게 있나요? 눈썰매 타본 적 있어요? 네, 네. 눈썰매 탔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지금도 혹시 하고 싶나요? 네, 겨울이 되면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했나요? 연날리기 같은 것도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굉장히 바람이 찰 때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연날리기도 추운 날 선생님도 은혜도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아주 옛날이어서 지금 어릴 때는 해봤는데 요즘엔 잘 안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참 추울 때 서울시청에서 스케이트장이 열렸거든요. 서울광장. 네네네네. 네네. 그게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스케이트장이 열려 있으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타러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보면 그래 비싸지도 않으면서 그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도 계속 시간대별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얼음도 그냥 괜찮게 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소환절기에는 풍습이 있는데요. 네. 이때는 새 옷을 좀 많이 지었다고 해요. 아. 새 옷 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례주 담그기, 그 다음에 세찬 준비하기, 그 다음에 나평일 꽁사냥, 그러니까 꽁사냥을 많이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이때 눈도 많이 와가지고 폭설이 좀 내리는 때여서 그 여러 가지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모여가지고선 눈 치우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뿌려가지고 녹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쓸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다. 우리 은혜 학생도 혹시 그 눈이 왔을 때 눈 쓸어본 적 있나요? 조금 쓸어봤어요. 많이는 안 쓸어봤나요? 그 동 앞에만 쓸었어요. 그랬어요. 정말 이게 미끄러우면은 되게 쉽지 않아요. 비탈진데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비탈진데는 차도 그냥 뒤로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뒤로 가다가 누구 부딪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봇대라도 부딪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눈 오고 비탈진데는 정말 최악이고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경험 없나요? 예전에는 집이 좀 비탈이어가지고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넘어질까봐 밖을 잘 안 나갔는데요. 요즘에는 집이 이제 평지라서 잘 다니긴 하는데 눈이 오면은 집 앞을 꼭 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얼음이 얼고 빙판이 져서 좀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개인들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눈 얼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선을 네. 좀 정부 지원도 하고 개인들도 좀 내서라도 열선을 좀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미끄러우면 다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때 이제 뭐 차례주를 설날에 쓸 차례주를 지금 네. 딱 담는데요. 그리고 떡국떡도 지금 이제 준비해 놓는다. 옛날에는 떡국떡을
미리 마련해가지고 썰어가지고 이렇게 말려두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오래 두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만든 떡국떡을 가지고 옛날에는 뻥튀기도 해먹고 여러 가지로 썼던 기억이 나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저희 예. 어릴 때 정말 그 떡국떡을 송송송 썰어서 떡국도 많이 먹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뻥튀기를 튀겨서 해주셔가지고도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떡볶이로도 먹고 예, 뭐 여러 그렇죠. 가지.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지금 떡국떡을 가지고 있으면은 곰팡이가 잘 쓸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옛날에는 떡국떡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말씩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떡을 거의 안 해 먹다가 이렇게 명절 되면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근데 그렇죠. 그때 떡국떡을 하면은 그 관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곰팡이 쓰는 일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도 모아가지고 뭐 뻥튀기도 튀겨 먹고 이랬었는데 참 그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두부하고 메밀묵도 만들었고요. 강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한다 이렇게 했고요. 동지 때부터 이제 세 번째 되는 미일을 나평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풍속이 있으나 꿩을 잡아서 꿩엿을 만들어 먹었대요. 그리고 꿩고기로 떡국을 끓이는 새해의 새찬을 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소고기로 떡국을 많이 끓이잖아요. 그렇죠. 소고기나 뭐 사골국으로 떡국을 많이 끓이는데 사실 옛날에는 소를 잡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를 안 잡으니까 은혜 학생 소 안 잡고 뭐 잡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 고기 파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마트에도 안 팔고 정육점에도 안 팔면 고기를 어떤 걸 먹었을 것 같아요? 닭. 오, 맞았어요. 닭고기 먹었어요. 근데 그 닭은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거잖아요. 네. 키워서 맛있는 거 자꾸 먹여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이게 꿩은 산속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게 꿩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닭이랑 비슷해서 이 꿩을 잡아다가 꿩고기를 해 먹었어요. 그리고 꿩으로 만두도 해 먹고 떡국도 끓일 때 꿩고기를 넣어서 먹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꿩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다.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환 절기 속담 혹시 아시나요? 일단 가장 유명한 게 그 소한날 집에 대안이 와서 얼어 죽었다라는 게 속담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대안은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아요. 큰 추위라고 하지만 아주 춥지 않는데 지금이 제일 추울 때거든요. 그리고 소한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죠. 소안에 얼었던 얼음들이 대안이 되면 녹아진다. 그리고 소안 추위는 또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왜일까요? 소안 추위는 빌려다가라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가 있어야지만 또 다음 해 농사 지을 때 이게 벌레라든가 그런 게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계절에 맞게 우리가 농번기가 바뀌니까요. 네. 참 신기한 게 그때는 소환 때는 가장 춥다. 이게 네, 소환 때가 별로 안 춥던 날이라도 소환 때 되면은 추워진다라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만큼 이렇게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딱 추울 때다라는 의미지 뭐 큰 그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벌레가 이제 막 그 지푸라기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이제 가져다 태우고 했는데 봄 되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때 딱 아주 강추위가 오는 거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 빌려다가라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맹추위를 의미를 해요. 소환에는 굉장히 네. 춥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춥다는 뜻에서 소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도 있네요. 우리 네. 은혜 학생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소안 속담 찾아봐 볼래요? 재밌습니다. 소안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저희가 다 해버렸는데요. 아, 그랬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뭐 깨강정도 만들어 먹고 식혜도 만들어 먹고 뭐 그러니까 겨울에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따가지고 온 열매들 가지고 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혹시 메밀묵을 많이 만들어서 먹는데요. 메밀묵 먹어보셨나요? 예, 먹어본 것 같습니다. 네, 도토리묵은 먹어본 적이 많이 있는데 메밀묵은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어본 것 같고요. 네네. 저도 선생님 말한 것처럼 도토리묵은 잘 먹는데 메밀묵은 묵 종류는 잘 안 먹은 것 같습니다. 메밀전 같은 건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예. 참 그러네요. 메밀묵은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메밀묵을 먹어봤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네. 갑자기. 그러면 혜은이의 새벽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첫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삑삑삑삑 기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삑삑삑삑 여음을 남기고 새벽차는 떠나갑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 어디로 가나 비를 뚫고 칙칙칙칙 기차는 달려가네 정을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삑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 어디로 가나 비를 뚫고 칙칙칙칙 기차는 달려가네 정을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삑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 간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밥 먹고 나서 후식이 밥값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이제 그 때가 됐어요. 사실 쿠키 하나에 요즘에 쿠키 하나 뭐 빵 하나에 거의 4-5천 원이 넘고 아, 정말요? 예, 케이크 한 조각은 뭐 10,000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우리 꼬맹이가 제일 좋아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는 건 얼마였죠? 5,700원인데 다른 데는 6,000원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오, 쿠키가요. 가격이 그러니까 옛날 장난 아니네요. 가격이 장난 아니죠. 이게 얼마나냐면요. 찹쌀떡만 해요. 정말요? 찹쌀떡 하나에 5-6천 원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6천 원이 대박이네요. 넘는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이게 괜찮다, 다 배부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하루에 3-4개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3-4개를 먹는다고요? 3-4개도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딱 그 다음 날까지 5-6개를 먹더라고요. 5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6개를 샀는데 하루 하나 먹고 그다음 5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하루에 하나씩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 없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런다고 이 쿠키 하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식이든 뭐 금방 뭐 엄마 과일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는 식대가 옛날에는 식대가 뭐 집안에서 몇 %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되게 못 사는 집이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무슨 엔겔 지수 뭐 이게 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식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해졌잖아요. 하루에 3끼 먹지 사람들 10끼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금액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밥은 50만 원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0만 원을 벌어도 밥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억을 번다고 밥을 갖다가 5천만 원어치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는 수치는 정해졌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쿠키 하나 값이 막 이렇게 금액이 비싸지면 먹는 값이 아마 돈 따라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간식 어떤 누구를 얘기하긴 그러는데 진짜 잘 먹는 사람들은 뭐 몇 그릇씩도 먹잖아요. 몇 인분씩도 먹잖아요. 그렇죠. 뭐 닭도 한 마리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짜장면은 옛날에 뭐 나는 5그릇까지 먹어봐서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저 젊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쿠키를 진짜 양껏 먹으면요. 10만 원도 더 들어요. 내가 보기에 하루 종일 먹는 걸로 치면은 간식값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저희가 그랬어요. 선생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커피값이 비싸서 밥 먹고 커피 먹는 사람 이해 못하는 경우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랬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커피가 아주 그냥 밥 먹고 커피는 당연하게 돼버려가지고 되게 뭐 커피값을 아껴서 뭘 하면 뭘 할 수 있다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밥 먹고 나서 커피 먹으러 가면은 커피값이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예, 많이 그러니까요. 했고 커피가 뭐 이렇게 비싸?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5-6천 원. 뭐 그때 스타벅스가 많이 처음에 생겼었는데 네. 그냥 스타벅스나 이런 거 생기기 전에는 다방에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커피를.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 안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외국에서 이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차려지니까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금방 내가 밥을 옛날에 점심값은 7-8천 원 했거든요. 6천 원, 7천 원 했던 것 같은 기억인데 그걸 먹고 거의 그 돈에 비슷한 커피를 마시는 게 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새는 친구들 만났을 때 밥 먹고 바로 그냥 커피숍 가는 게 그냥 일상이죠. 그냥 그쵸. 그렇게 변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예. 은혜 학생은 어떠세요? 은혜 학생도 커피 마시러 가본 적 있나요? 그런데 뭐 커피 파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카페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먹어본 적 있나요? 네. 아 초등학생인데도 자주 가나요? 다른 거 할 게 많아서 자주 가진 않아요. 아 다른 거 어떤 거 하는데요? 다이소도 가고 문방구도 가고 인생 네컷도 찍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친구들 만나면 어떤 거 사 먹어요? 마라탕이나 햄버거나 그런 거 먹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은혜가 먹는 거를 다 들어봤더니 전통적인 거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 것들을 많이 먹고 아이들끼리 어디 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뭐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사 먹고 놀고 해야 되는 게 많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카페 가면은 좀 오래 앉아 있긴 하지만 다른 데는 그냥 먹고 나오는 곳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놀 만한 데가 없었다. 지금 들어보면 노는 데가 없잖아요. 놀지는 않고 먹고 나오고 찍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잠깐 할 수 있는 것만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는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아이들끼리의 막 그 추억을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네. 네, 아까 우리 은혜 학생이 눈썰매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그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 눈썰매장을 개강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3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있고요. 2월 18일까지인데요. 입장료가 6,000원입니다. 한강 눈썰매장인데요. 한강공원 세 곳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재밌을 것 같고요. 입장료는 6,000원인데 어른과 아이들, 청소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은 잠망 루피, 그리고 잠원 한강공원은 뽀로로와 친구들, 뚝섬 한강공원은 타요와 함께 여행하는 뽀로로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0% 할인도 해줍니다. 다둥이 카드 소지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호자, 65세 이상, 36개월 미만 이렇게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은혜 학생 좀 재미있는 거 하러 갈 때 이렇게 눈썰매장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은혜 학생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어디요? 눈썰매장이요. 네. 오, 그러네요. 어땠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서연이 학생이랑 은혜 학생이랑 은나리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눈썰매장 갔었던 적 있는데 네. 그때 참 재미있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조심해서 타야 된다. 미끄러워서.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여름에는 이곳을 수영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눈을 담아가지고 눈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이용료를 가지고 이제 타기 때문에 재밌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 가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죠. 서울 시청 앞에서 그 스케이트 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재밌게 놀기 때문에 가는 거 괜찮은 것 같다. 너무 사람이 붐비지 않는 때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느껴봐 Something in the air tonight 빛이 나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잡고 애써봐야 time is passing by Let it go We gon' lose a track of time Put your hands up party 해뜰 때까지 다 move Body 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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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더 rising Heat it up cappuccino soon Every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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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wanna get lost in the night 틀어준 song that I lik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미쳐봐 마지막인 것처럼 one last time Finally here I'm aliv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So pretty. I found you looking for a man in your life. You told me love's a drug. I'm picking you up, we bout to get drunk. Let me cater to you tonight. See you in my frame, this Cartier can't you cause the light is too bright. I'm in 내 성경의 pulse verse가 끝나기도 전에 we're dancing in the light. This swinging left to right, 우리 나를 맞추지. She call me Poppy, yeah, I like it. 할래 너와 나쁜 짓. We're too legit. 보고 배워 우리 둘의 fit. Taking kind of fit. 어딜 가든 뒤진 미친 Put synergy. your hands up party 해뜰 때까지 다 move Body body all day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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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떠, rising, heat it up, cappuccino soon. Every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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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wanna get lost in the night. 틀어줘 song that I lik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미쳐봐, 마지막인 것처럼 one last time. Finally here, I'm aliv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Oh, we play it, baby, play it one more time, just stay it. 눈빛이 너무 말 ain't gotta say it. Feel the tight, 파도 위에. Wait, you sure you could keep up?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o the no. Song that I like. Come on, dance with me now, dance. You sure you could keep up?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o the no. Song that I like. Come on,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노래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밝고 춤도 굉장히 뭐 파격적으로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였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옛날에 노래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 불렀던 친구 이름이 뭐였는 줄 아시죠? 로제요. 네, 로제가 불렀었던 아파트처럼 이렇게 막 이 지금 원모 타임도 그런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보면 그 최근 노래들이 이렇게 막 흥겹게 나오는데 제가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춤춘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었고 학교에서 이제 뭐 소풍 가거나 하면 아이들이 카세트 들고 와서 막 춤추고 그 1988 보면 거의 우리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여행 가서 카세트 하나 틀어놓고 막 춤추고 그랬는데 뭐 밖에 나와서 막 무대에 올라가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반에서 이렇게 친구 저기 뭐냐 그 모여가지고서는 뭐 그 학년끼리 모인다거나 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학생들이 춤을 잘 추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뭐 행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자기네 뭐 단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춤을 춘다던가 하는 애들 보면은 거의 뭐 연예인 수준으로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은혜 학생이나 선생님은 또 그런 거 본 적 있었나요? 저는 별로 잘 모르는데 은혜 학생은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말해주실 수 있어요? 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청소년 문화회가 무슨 센터 뭐 행사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데 학교별로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는데 정말 잘 춰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처럼 추더라고요. 아, 그냥 그 아마추어처럼 추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추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취미로 하는 거지만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서 요즘은 춤추는 거를 참 많이 배워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네. 아이들이 그렇게 댄스 경연이나 그런 걸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다채롭게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고 그쵸. 재능을 또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많고 하는 것 같아서 친구들이 뭔가는 이제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체능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라 정책도 좀 그 2026년에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예체능을 한 가지씩 좀 꼭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 거 악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체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댄스를 가르친다든가 그런 거를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산초등학교는 이제 뭐 악기 하나씩 이렇게 학년별로 하는 게 있어요. 가야금을 배운다거나 뭐 예, 그렇습니다. 장구를 배운다거나 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중학교 때 뭐 바쁘다 공부하기 바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면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악기 정도 배울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초등학교 때는 저희 딸도 뭐 그 장구도 배우고 판소리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학교 때는 전혀 그런 걸 배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또 그 기회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집을 지어보는 것도 해보고 산속에 가서 이제 뭐 그 캠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캠프를 하고 온다거나 1박 2일 그다음에 네. 아빠랑 같이 가서 뭐 캠프하고 오기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멀리 가서 이제 뭐 1박 2일 해가지고 뭐 경험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학교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말에도 아이들이 가야 돼요. 주말에 뭐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1박 2일 동안 학교 행사가 있어서 아빠가 참여해서 뭘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아빠들이 가족들이 네. 음식을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은 그러니까 판다든지 뭐 이런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사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배우는 체육도 여러 가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악기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 뭐 뮤지컬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부족한 학교들도 많다.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는 입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중학교는 입시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모두 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다고 대학이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기는 하지만 대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급하게 뭐 돈을 벌러 간다기보다는 대학을 못 가서 이제 가는 경우도 많고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을 다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대학이라는 그 완충 역할을 하는 시기가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회에 대해서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준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에 대해서 바우처 같은 걸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중학생 아이들이 그 기회가 된다면 단체로 그 음악 방송 같은데 공연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그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세종문화회관에 어떤 학교 몇 학년 애들한테 그 무료로 한 번씩 그런 공연을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내 꿈이 꼭 국영수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오페라 가수가 된다든가 뮤지컬 배우가 된다든가 그런 색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거를 접해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평생 가지지 않는 꿈이지만 그런 거를 접함으로 인해서 그런 뮤지컬이나 문화 활동을 접한 사람들이 꿈이 연극 배우가 될 수가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게끔 어릴 때일수록 시간이 있을 때일수록 좀 나라에서나 그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문화 행사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다 갈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때도 옛날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항상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었잖아요. 네, 영화는 보여주는데요. 네. 뮤지컬을 보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그 30년 전에도 했던 거를 똑같이 그냥 하면은 안 되고 네.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적어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꼭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되고 싶으면 이런 걸 해야 돼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좀 알려주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험이 이 아이의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까지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교육에서 그게 스며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러면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학생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일까 섹시한 그대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달래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하던 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